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두 지인분을 모시고 강의식으로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, 박사님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.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좀 강의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많이 지금 인식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됐는지는 쉽게 이해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경제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이 뭡니까? 혹시 알고 계십니까? 그냥 문자 그대로 소득을 올려서, 네. 경기를 좀 더 잘 돌게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아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아, 예. 그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 수단이 바로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. 2018년도에는 16.4% 올렸고, 2019년도에는 10.9%, 2년 동안 두 자릿수를 올리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. 그러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?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재화는 물건 및 이 서비스 시장이 있고 노동 시장이 있는데 어디를 먼저 타격할까요?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제가 그거 들으러 왔습니다. 예.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타격하는 것이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타격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바로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. 즉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득이 들어서 소비가 늘 거예요. 이 소비가 바로 물건 및 즉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입니다. 그래서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먼저 타격할 것이라고 봤습니다. 소비가 증가하니까 이 소비는 말씀드린 대로 물건 및 재화에 대한 소비인데 이것은 기업에서 생산하겠죠. 그래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합니다.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니까 일자리가 또 필요하겠죠. 즉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.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생각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.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? 실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타격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먼저 타격을 했습니다. 임금이라는 건, 최저임금이라는 건 바로 노동에 대한 가격입니다. 그래서 노동시장이 있습니다. 즉, 노동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시장 임금입니다.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. 국가에서 결정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장 임금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빨간색 최저임금인데 이것을 확 올렸죠. 확 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가 처음에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노동 수요인데 이걸 확 올리니까 노동 수요가 여기서 줄어버립니다. 이렇게. 그죠? 줄어들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요즘에서 올라갔으니까. 그래서 노동 수요, 즉 노동 수요가 뭡니까? 바로 일자리입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버립니다. 그죠? 그리고 일자리가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혹시 생산의 3요소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? 노동, 자본, 기술이 아닌가요?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. 네. 그 생산의 3요소는 기술, 자본, 노동인데 노동, 즉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생산이 줄어듭니다. 생산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소비가 줄어듭니다.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,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타격해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먼저 타격해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.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.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임금소득입니다.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금융소득이죠. 이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소비하고 저축입니다. 그죠?
그래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임금 소득을 올리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가정은 바로 저축은 고정됐다는 거죠. 저축을 안 늘린다는 거죠. 근데 소비를 물론 저소득층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소비를 최저임금 올린 만큼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축을 또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나타난 것은 민간 소비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그 증가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많이 줄었습니다. 민간 소비의 경우. 정부 소비, 정부의 세금을 통해서 한 소비는 늘었지만 민간에서 하는 이런 민간 소비는 실제적으로 여기 소비가 민간 소비가 되겠죠. 줄었습니다. 오히려. 그러니까 현실은 이 반대로 나타난 거죠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큰 원인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노동시장을 먼저 타격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소비를 증가할 것이 아니라 저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로 나타난 것입니다. 혹시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? 예.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소비가 진작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도 많이 되고 선순환 구조로 거기에 이제 가속도를 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바로 노동시장에 경직이 왔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더 적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이게 악순환에 힘을 줬다는 말씀이 되시는지요?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노동시장을 타격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그 최저임금을 주던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즉 자영업자가 되겠죠.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바로 그 사람들을 해고하겠죠.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그 증가량이 전년도 같은 월 대비 증가량이 확연하게 많이 줄어갔고 2019년도 1월 달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량보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타격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일자리를 줄여서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략하게 됐던 것입니다.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